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바나의 양동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맞춤, 특정한 그분에게 맞춤식으로 사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의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분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죠. 그러죠. 그렇죠. 모르고 그날 처음 뵙고 네네. 이제 애니어그램 검사나 애니어그램에 나타난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드릴 뿐인데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은 이제 어떤 그분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읽어드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거나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애니어그램이 필수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진심이 있다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힘든 어떤 그 부분을 훨씬 더 잘 알아주는,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다른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몇 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거의 대답 안 해드립니다. 저 몇 번일까요? 이렇게요? 그렇게 놀림조로 얘기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답은 제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유형은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이 물어보고 나서 제가 답을 드려도 네네. 그 답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그 유형을 취약할 때 도와드릴 뿐이지.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신나게 얘기를 함께 나누는 분들은 애니어그램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신나하세요.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가정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찍습니다. 쟤는 몇 번 유형일까요? 네. 당신 몇 사람은- 번 유형이라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사실은 그 상대는 애니어그램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나를 뭔가 평가한다는 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애니어그램이 뭔데? 그죠?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애니어그램 강의를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애니어그램으로 상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몇 번이야, 몇 번인 것 같아. 이렇게 뭐 추측하거나 말해주는 거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꼭 몇 번 유형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몇 네. 유형이 왜 보이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사실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꼬집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할 때 쓰게 되면 상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애니어그램에서 반감을 갖게 되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딸과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신 적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검사를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검사하신 분이 유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네. 따님하고 어머님은 상극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번 유형인지는 두 번째고, 상극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주나요, 동성이? 뭐 나랑 정 반대니까 긍정적인 영향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네. 상극이라고 하면 서로 극과 극이다. 다가갈 수 없고, 어. 딸과 엄마니까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상담 선생님의 진심이 뭐였는지는 그분만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유형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많아. 6번 유형이야.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형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나 6번 유형이라서 불안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해서 더 고정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려고 이 애니어그램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아까 우리 앞에 나왔던 것처럼 좀 더 폭넓게 더 깊게 자기를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은 긴 여행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유형을 안다라는 건 출발점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모든 6번 유형이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 유형을 알았다라는 건 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성장사,
내가 어떤 상황에서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내 직업, 내 성별, 내가 지금 있는 문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결합이 돼서, 그리고 지금 내 현재 상황까지 결합이 돼서 지금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출발점을 안 겁니다. 네, 사실은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죠? 출발점이 미국인지 아니면 한국인지 네. 아니면 프랑스인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네네.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음에 방송에서 만나요.